계란 이렇게 드시면 약 아니라 독입니다. 70세 넘으셨다면 제발 이것만은 끊으십시오. 올해 72세이신 박 어르신은 건강에 무척 신경 쓰시는 분이었습니다. TV에서 노년기에는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야 근육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일 아침 삶은 계란 2개씩을 꼬박꼬박 챙겨 드셨습니다. 그런데 3개월쯤 지나면서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눈 주위가 붓고 저녁만 되면 종아리가 퉁퉁 부어올라 양말 자국이 깊게 패이는 겁니다. 처음엔 나이 탓이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심해지더니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몸이 천문망은 무거워지는 거예요.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해보니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건강해지려고 먹은 계란이 왜 이런 결과를 만들었을까요? 문제는 계란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박 어르신이 계란과 함께 드셨던 그 음식들 바로 거기에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60대 이상 어르신 중에서 약 15%에서 20%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만성신질환 1단계나 2단계에 속해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신장은 한번 나빠지기 시작하면 다시 회복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대부분이 자신의 신장이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계란은 분명 완전 식품입니다. 노른자에는 뇌 건강을 지키는 콜린이 들어있고 흰자는 근육을 만드는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가득합니다. 문제는 이 영양 밀도가 너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란이 잘못된 음식과 만나면 우리 몸 안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독성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다른 음식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말이죠. 박 어르신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매일 아침 계란을 드시면서 함께 드셨던 음식이 문제였습니다. 그 음식이 뭐였는지는 잠시 후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건 박 어르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똑같은 실수를 하고 계실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계란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상극 음식 3가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둘째, 왜 그 음식들이 계란과 만나면 독이 되는지 그 과학적 원리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셋째, 그럼 계란을 어떻게 먹어야 신장을 보호하면서도 영양은 제대로 챙길 수 있는지 그 황금 조합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박 어르신은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식습관을 바꾸셨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한 달 만에 부기가 빠지기 시작했고 3개월 뒤에는 신장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공감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중요한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계란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3가지 음식을 지금부터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건 단순히 소화가 안 된다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장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독약 조합입니다. 첫 번째, 두유입니다. 콩물이라고도 하죠. 아침에 삶은 계란 먹고 건강하다고 두유 한 팩 드시는 분들 당장 그 습관 끊으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콩 속에는 트립신 억제제라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분해하는 소화 효소의 작동을 막아버리는 방해꾼입니다. 계란 흰자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그 자체로 소화하기에 부담스러운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트립신 억제제가 가세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백질이 제대로 분해되지 못하고 덩어리째로 장까지 내려갑니다. 그럼 장 속에서 이 단백질 덩어리가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부패하면서 가스가 나오고 배가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렇게 제대로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 찌꺼기들이 혈액으로 흡수되면 우리 신장이 이걸 걸러내야 합니다. 신장은 24시간 쉬지 않고 피를 걸러서 깨끗하게 만드는 필터 역할을 하는데 이런 독성 찌꺼기가 들어오면 필터가 막히기 시작합니다.
신장 안에 있는 사구체라는 미세한 거름망이 손상되는 겁니다. 한번 손상된 사구체는 재생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만성신부전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두 번째, 감입니다. 홍시든 곶감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점심에 계란 드시고 후식으로 감 드시는 습관 절대 금지입니다. 감 속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탄닌이 계란 단백질과 만나면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단백질 탄닌 복합체라는 물질을 만듭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물질이냐면 위 속에서 끈적끈적하게 뭉쳐서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이걸 의학 용어로 위석이라고 부릅니다. 위석이 생기면 소화가 거의 안 됩니다. 음식이 위장에서 장으로 내려가는 속도가 극도로 느려지면서 복통, 구토, 메스꺼움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신장입니다. 위장에서 제대로 소화되지 못한 이 복합체가 조금씩이라도 흡수되면 신장의 해독 시스템에 엄청난 과부하가 걸립니다. 신장은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는 장기인데 이런 독성 물질을 처리하느라 과로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신장이 지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에 노폐물이 쌓이기 시작하고 그게 바로 부종으로 나타납니다. 아침에 얼굴이 붓고 저녁에 다리가 붓는 증상, 이게 다 신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세 번째, 강한 차입니다. 녹차, 홍차 같은 진한 차 말입니다. 식사 후에 계란 먹고 입가심으로 차 한 잔 드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것도 당장 중단하셔야 합니다. 차 속에는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탄닌의 일종입니다. 이 폴리페놀이 계란 단백질과 만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단백질 흡수를 방해합니다. 건강하려고 먹은 계란의 영양소가 몸에 제대로 안 들어오는 겁니다. 둘째, 더 심각한 건 철분 흡수까지 막는다는 겁니다. 노른자에 들어있는 철분과 폴리페놀이 결합해버리면 철분이 흡수가 안 됩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그래도 빈혈 위험이 높은데 이렇게 철분까지 못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빈혈이 생기면 온몸의 산소 공급이 줄어듭니다. 신장도 산소가 필요한 장기입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신장 세포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이렇게 결합된 물질들을 배출하기 위해 신장이 또 과도하게 일해야 합니다. 결국 신장은 2중 3중으로 고통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박 어르신 기억하시죠? 박 어르신이 바로 이 첫 번째 실수를 하고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건강 챙긴다고 삶은 계란 2개 먹고 바로 두유 한 팩을 드셨던 겁니다. 본인은 단백질을 2배로 먹는다고 좋아하셨는데 사실은 신장을 2배로 혹사시키고 계셨던 겁니다. 제가 이 사실을 설명해 드렸을 때 박 어르신 표정이 얼마나 놀라셨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시고 혹시 주변에 똑같은 실수를 하고 계신 분들이 생각나시면 제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족, 친구, 이웃이 신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공유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제 해답을 알려드립니다. 계란 먹을 때 이것들과 함께 드세요. 신장이 10년 젊어집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3가지만 기억하시면 계란의 모든 영양소는 다 흡수하면서도 신장은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황금 조합 사과입니다. 계란 먹을 때 사과 반 개만 곁들여 드세요. 이게 끝입니다. 엄청나게 간단하죠? 그런데 이 간단한 조합이 여러분의 신장을 지키는 최고의 방패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과 속에는 팩틴이라는 식이섬유가 들어 있습니다. 이 팩틴이 우리 장 속에서 스펀지처럼 작동합니다. 계란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노폐물, 특히 요소질소라는 독성 물질을 팩틴이 쏙쏙 흡착해서 대변으로 배출시켜버립니다. 그럼 신장이 해야 할 일을 장이 대신 처리해주는 겁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계란과 사과를 함께 먹었을 때 혈중 요소 질소 수치가 약 30% 정도 낮아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신장의 역과 업무 부담이 30%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과 반 개로 신장 수명을 몇 년이나 늘릴 수 있다면 안 먹을 이유가 있습니까? 아침에 계란 드실 때 사과 반 개 꼭 챙기십시오.
두 번째 황금조합 부추와 호박입니다. 계란 부침 만드실 때 부추 한 줌 넣으세요. 아니면 계란찜 옆에 호박국 한 그릇 곁들이세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부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추는 계란 단백질의 소화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부추 속 유황화합물이 소화 효소의 활성을 도와서 단백질이 작은 조각으로 잘 분해되게 만듭니다. 단백질이 작은 조각으로 분해되면 뭐가 좋을까요? 장에서 흡수가 잘 되고 찌꺼기가 덜 생깁니다. 찌꺼기가 덜 생기면 신장이 처리할 노폐물도 자동으로 줄어듭니다. 게다가 부추는 혈액순환을 촉진시킵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혈액을 가장 많이 받는 장기 중 하나입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늘어나고 신장이 노폐물을 더 효율적으로 걸러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필터에 물이 잘 흐르면 청소가 더 잘 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호박은 어떻습니까? 호박은 이뇨 작용이 뛰어난 채소입니다. 소변을 잘 나오게 한다는 뜻입니다. 신장이 걸러낸 노폐물은 결국 소변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소변이 잘 안 나오면 노폐물이 몸속에 쌓입니다. 호박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소변량이 늘어나면서 신장의 배출 통로가 시원하게 뚫립니다. 막힌 하수구를 뚫어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세 번째 황금조합 물 한 잔입니다. 너무 단순해 보이죠? 그런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계란 드실 때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반드시 함께 마시십시오. 찬물 말고 미지근한 물입니다. 계란 단백질이 분해되면 혈액 속의 요소질소 농도가 올라갑니다. 이게 지나면 지날수록 신장에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이 묽어집니다. 농도가 희석되는 겁니다. 진한 된장찌개에 물을 부으면 맛이 연해지는 것처럼 혈액 속 독성 물질 농도도 낮아집니다. 농도가 낮아지면 신장사구체가 걸러내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같은 양의 노폐물이라도 농도가 낮으면 신장이 덜 힘들다는 겁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해진 어르신들한테는 이 물 한 잔이 약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계란을 어떻게 조리해서 드셔야 할까요? 완숙보다는 반숙이나 수란이 훨씬 유리합니다. 왜 그럴까요? 완숙 계란은 단백질이 딱딱하게 응고되어 있습니다. 이걸 분해하려면 우리 몸이 더 많은 에너지와 효소를 써야 합니다. 반면에 반숙이나 수란은 단백질 구조가 부드럽습니다. 소화 효소가 접근하기 쉽고 분해도 빠릅니다. 빠르고 깨끗하게 분해되면 찌꺼기가 덜 생기고 결국 신장이 편해집니다. 박 어르신은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들을 실천하셨습니다. 아침에 반숙 계란 하나에 사과 반 개, 그리고 미지근한 물 한 잔, 점심에는 계란 부추 볶음, 저녁에는 계란을 되도록 안 드시되 드실 때는 수란으로. 딱 이것만 바꾸셨습니다. 한 달 뒤에 다시 오셨을 때 박 어르신 얼굴에서 부기가 사라졌습니다. 다리 부종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3개월 뒤 재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박 어르신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몸이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다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약도 필요 없고 비싼 건강식품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계란 먹을 때 사과 한 조각, 부추나 호박 조금, 물 한 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제가 앞으로도 이런 실용적인 건강 정보를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이 더 많은 어르신들께 건강한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어떻게 하루를 보내시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대별로 하나씩 짚어드릴 테니 잘 따라오세요. 먼저 아침입니다. 일어나셔서 공복에 미지근한 물 한 잔 드세요. 그 다음 아침 식사 준비하실 때 계란은 반숙으로 삶으세요. 완전히 익힌 완숙 말고 노른자가 살짝 흐르는 정도의 반숙이 최고입니다. 계란 한 개면 충분합니다.
신장 건강하신 분은 2개까지 괜찮고요. 계란 옆에 사과 반 개를 썰어서 준비하세요. 계란 먹고 바로 사과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식사 중간중간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마십시오.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나눠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아침을 드시면 점심때까지 속도 편하고 몸도 가볍습니다. 점심 시간입니다. 점심에는 계란을 굳이 안 드셔도 되는데 드시고 싶으시면 계란 부추 볶음 같은 반찬으로 드세요. 부추가 없으면 양파나 파를 넣어도 괜찮습니다. 국은 호박국으로 하시면 금상첨화입니다. 호박국이 여의치 않으면 된장찌개에 호박 조금 넣으셔도 됩니다. 점심 먹고 나서도 물 한 잔 꼭 마시세요. 저녁 시간입니다. 저녁에는 계란을 되도록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밤에는 신장도 쉬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정 드시고 싶으시면 술 한 개 정도만 드세요. 술안은 끓는 물에 계란을 풀어서 살짝 익힌 겁니다. 소화가 제일 잘 되는 조리법입니다. 저녁 먹고 자기 2시간 전까지는 물을 충분히 드시고 자기 직전에는 물을 많이 드시지 마세요. 밤에 화장실 자주 가시면 수면에 방해되니까요. 이 루틴을 지키시면 하루에 계란 1개에서 2개 정도를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복잡한 건 없습니다. 사과, 부추, 호박, 물 이 4가지만 기억하세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실 만한 질문 3가지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하루에 계란 몇 개까지 먹어도 괜찮나요? 이거 정말 많이 물어보십니다. 답은 여러분의 신장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신장이 건강하신 60대 어르신은 하루 1개에서 2개까지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신장이 약하신 분, 특히 건강검진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게 나오신 분은 하루 1개 이내로 제한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크레아티닌 수치가입니다. 이게 뭐냐면 신장이 얼마나 잘 일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보통 건강검진 혈액검사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면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건강검진 때 이 수치 꼭 확인하세요. 두 번째 질문. 신장이 약하면 계란을 아예 먹지 말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장이 약해도 계란은 드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노년기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빠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신장이 약하신 분은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더 철저하게 지키시면 됩니다. 반숙으로 드시고 사과 반드시 곁들이시고 물 충분히 드시고 하루 1개 이내로 제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추나 호박 같은 도움되는 채소를 꼭 함께 드세요. 이렇게만 하시면 계란의 좋은 영양소는 다 흡수하면서도 신장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크레아티닌 수치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간단합니다. 건강검진 받으실 때 혈액검사 결과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크레아티닌이라고 적혀 있는 항목을 찾으시면 됩니다. 정상 범위는 보통 남자는 0.7에서 1.2, 여자는 0.5에서 1.0 정도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EGFR이라는 수치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건데 쉽게 말해서 신장이 1분에 얼마나 많은 피를 깨끗하게 걸러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이 수치가 60 이상이면 정상입니다. 60 미만으로 떨어지면 만성 신질환을 의심해야 합니다. 건강검진 결과지에 이 수치도 같이 나오니까 꼭 확인하세요. 만약 이 수치들이 정상 범위를 벗어났다면 병원에 가셔서 신장내과 전문의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박어르신 이야기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박어르신은 제가 알려드린 이 루틴을 3개월간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습관을 바꾸는 게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몸이 확실히 달라지는 게 느껴지셨대요. 부기가 빠지고 몸이 가벼워지니까 자연스럽게 계속하게 되더랍니다.
3개월 뒤 재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eGFR 수치도 올라갔습니다. 박 어르신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는 손주들이랑 놀아줄 때도 예전처럼 숨이 안 차고 계단 오를 때도 한결 편하다고. 밤에 화장실도 덜 가게 됐다고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일 아침 계란 드실 때 사과 반 개 곁들이시고 물 한 잔 마시세요. 그게 첫걸음입니다. 지금 바로 실천하실 예정이시라면 댓글에 실천 2글자만 남겨주세요. 댓글 다신 분들끼리 서로 응원하고 격려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하면 훨씬 힘이 나거든요. 여러분의 실천 댓글이 다른 분들께도 용기가 됩니다. 얼마 전에 박 어르신이 다시 병원에 오셨습니다. 정기검진 때문이었는데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모습이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걸음걸이도 가벼워 보이셨습니다. 손주들이랑 지난 주말에 산책 다녀왔다면서 사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손주 손잡고 웃고 계신 박 어르신 모습을 보니까 정말 뿌듯했습니다. 박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몸이 좋아질 거라고 믿지 못했다고.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전혀 어렵지 않았고 몸이 답을 해주더랍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안 붓고 저녁에 양말 벗어도 자국이 안 남고 밤에 소변 보러 일어나는 횟수도 줄었다고.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니까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말씀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계란과 두유, 감, 강한 차는 절대 함께 먹지 마십시오. 이 조합은 여러분의 신장을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건강해지려고 먹는 음식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계란 드실 때는 사과 반 개, 부추나 호박, 그리고 미지근한 물 한 잔을 꼭 곁들이세요. 이게 신장을 지키는 황금 조합입니다. 특별한 것도 비싼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주방에 다 있는 것들입니다. 셋째, 신장이 약하신 분은 계란을 반숙이나 술안으로 드시고 하루 1개에서 2개 이내로 제한하세요. 그리고 건강검진 때 크레아티닌과 eGFR 수치 꼭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작은 습관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하루만 잘 먹는 게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꾸준히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시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신장은 한 번 망가지면 회복이 정말 어렵습니다. 투석까지 가면 삶의 질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일주일에 3번씩 병원 가서 몇 시간씩 기계에 의지해야 하는 삶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그걸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식습관만 조금 바꾸시면 됩니다. 박 어르신처럼 여러분도 변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몸이 가볍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치고 손주들이랑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삶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아픈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제대로 관리하면 70대, 80대에도 얼마든지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계란 드실 때 사과 반 개, 물 한 잔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한 달만 해보세요. 여러분 몸이 답을 줄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십시오.